자, 그러면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큐브를 하나 불러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에다가 내가 선을 추가해주고 싶다 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인서트 엣지 룹 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실 때는 메쉬 툴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인서트 엣지 룹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항상 이 툴을 불러오셨을 때는요, 리셋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상태 그대로 설정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리셋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 리셋을 해주고자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아이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띄워놓은 창 있죠?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안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리셋 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설정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한번 꼭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적으로라도 해주시는 게 작업하실 때 편하니까 항상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선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좌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면을 한 바퀴 삥 눌러주는 선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선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자, 이 선을 내가 정확하게 몇 등분으로 나누는 위치에다가 넣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띄어져 있는 창에 보시게 되면은 멀티플 엣지 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시게 되면은 밑에 있는 번호 부분 넘버 오브 엣지 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불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다가 내가 넣어준 숫자를 넣어준 만큼의 선이 생성이 되는데 정확한 등분수로 나뉘어진 위치에 들어가는 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라고 적어볼까요? 자, 5라고 적고 엔터를 눌러주시고 선 위에다가 좌클릭을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6등분이 되어지는 5개의 선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어느 위치든 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한 바퀴 삥 둘러주는 선을 넣어줄 수 있는 툴이 인서트 엣지 룹이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 말 그대로 자유롭게 선을 넣어주고 싶다 하실 때는 멀티컷이라는 아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컷이라는 아이는 요 아이콘이 되는데요. 여기서 불러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쉬 툴에 가보시게 되면은 멀티컷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이콘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자, 멀티컷 아이를 선택해 주시고 선 위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선을 변형을 하면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업이 완료가 되면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내가 그려준 선 그대로 아이가 만들어지죠. 자, 이 멀티컷도 정확하게 어떤 2등분이나 이런 위치에다가 위치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그려주실 때 Shift를 누르시고 마우스를 올려보시게 되면은 선 위에 완전히 정중앙 위치에 검은색 반점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이게 정확하게 2등분을 했을 때, 면을 2등분을 했을 때 선 위치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좌클릭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50%라는 위치, 그러니까 절반 위치가 되겠죠. 위치라는 그 표시가 되는 숫자가 보이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좌클릭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당겨 보시게 되면은 10%, 40%, 30%, 20% 위치에 점이 여러 개가 생기는 게 보이시죠. 즉
그 위치에 몇 등에 총 11등분이 되겠죠. 선은 총 10개까지 넣어줄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지금 9개네요. 총 10등분이 되는 거겠죠. 10등분이 되는 위치, 간격에 맞춰가지고 점들이 생성됐다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2등분이 되는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선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업이 끝나면은 엔터를 눌러서 그 선을 완벽하게 인식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멀티컷 안에 있는 각종 속성 창이 이렇게 띄워져 있는데요. 보통 툴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속성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자세한 거는 오프라인에서 한번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바로 사용하셔도 작업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설명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강의장에서 한번 잘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 추가해주는 툴을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면을 생성하고 지웠다가 다시 생성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지금 오브젝트가 복잡하니까 지웠다가 새로운 오브젝트를 하나 불러와서 작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서 면은 선택 F11이었죠? F11을 눌러주시고 면을 선택하시고 이 면을 지우고 싶다 하실 때는 그냥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시면은 면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면을 다시 채우고 싶다 그랬을 때는 메쉬 툴에 가보시게 되면은 어펜드 투 폴리곤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선택을 해주시고 내가 채우고자 하는 면의 선 부분 있죠? 엣지 부분이 되겠죠? 자, 엣지 부분을 아무거나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화살표 모양의 분홍색 아이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요 어펜드 투 폴리곤 툴을 사용하실 때는 처음에 찍어준 선이 만약 이 선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항상 마주보는 선을 그 다음에 선택을 이렇게 해주셔야지 면이 채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면으로 다시 아이가 복구가 돼요. 자, 면 같은 경우에는요,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냥 딜리트 키로 지우셔도 무방한데요. 자, 이렇게 한번 선을 추가해 볼게요. 선을 이렇게 추가하신 상태로 필요 없는 선이 있다. 필요 없는 선이 있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중앙에 있는 선이 필요 없어서 내가 지우고자 할 때는 그냥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오브젝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이 상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워진 것처럼 보이는데 점 선택 상태 F9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리드를 좀 끄도록 할게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점이 남아있게 돼요. 선은 없는데 점이 남아있게 되면은 오브젝트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변형이 된다거나 나중에 작업했을 때 제대로 선이 형성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선을 지우실 때는 절대 그냥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항상 컨트롤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존재했던 점들이 안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워주셔야 제대로 지워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주시던가 아니면 선을 선택하신 상태로 Shift 우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또 창이 하나 우르르 뜨는 게 보이시죠? 자, 그 상태에서 7시 방향에 보시면 Delete Edge라는 게 보이시죠?
이 딜레이트 엣지로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로 마우스 올려두시고 우클릭을 떼주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선을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아이도 적용을 해주게 되면 F9번 눌렀을 때 점이 안 남아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주셔야 모델을 진행하실 때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툴 또 하나를 알려드리자면은 아까 Shift 우클릭을 했을 때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익스트루드라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툴을 한번 같이 사용해 볼 건데요. 우선 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 선택 상태 F12를 눌러주시고 가장 상단에 있는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Shift 우클릭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6시 방향에 Extrude Face라는 툴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우클릭을 떼주시게 되면은 이런 상태로 툴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별도로 떠있는 창의 속성을 변형해서 익스트루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이동이나 회전이나 스케일 툴을 한 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 면을 그대로 이렇게 뽑아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냥 면을 선택하시고 당겨주시게 되면은 면이 이런 상태로 변형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근데 익스트루드 툴을 적용하고 당겨 보시게 되면은 전혀 다른 형태로 오브젝트가 변형이 되는 게 보이시죠? 즉 오브젝트 자체 그대로 변형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익스트루드 적용했을 때는 그 면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새로운 면을 새로 뽑아준다, 새로 뽑을 거냐,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면을 뽑아줄 수가 있고요. 저는 보통 이 툴을 사용할 때 면 뽑기라고 자주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를 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선을 잡고도 가능합니다. 조금 작업이 용이하게끔 면을 이렇게 지워주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뽑아주고자 하는 선을 몽땅 이제 선택을 해서 엣지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선택해서 Shift 우클릭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는 익스트루드 페이스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익스트루드 엣지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 엣지를 해주시고 한 번 더 이동 툴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은 쭉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형도 가능하고요. 자, 익스트루드 페이스와 익스트루드 엣지는 모델링을 하실 때 정말 자주 사용하는 툴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기준을 잡을 수 있게끔 그리드를 불러와서 이 오브젝트는 지워주도록 하겠고요. 오브젝트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를 하나 불러와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자, 복사를 하실 때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자주 사용하셨을 텐데요. 마야에서는 그 키를 사용하지 않고 오브젝트를 복사를 해주고자 하실 때는 컨트롤 D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작업을 하실 때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윈도우에 보시면은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아웃라이너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모델링을 하실 때는 항상 이 창을 띄워주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걸 만들었으며 어떤 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모든 히스토리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포토샵으로 따지자면은 약간의 레이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큐브를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웃라인에 보시게 되면은 큐브가 선택됨과 동시에 아웃라인에서도 파란색으로 큐브가 선택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눌러 보시게 되면은 큐브가 하나 더 생긴 게 보이시죠? 복사를 해주시게 되면은 오브젝트에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겹쳐가지고 오브젝트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동 툴을 가지고 이렇게 빼주시면 복사된 아이가 완벽하게 복사가 된 게 눈에 확 들어오죠.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복사해 줄 수가 있고요. 연속 복사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아이는 지워주고 연속 복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복사를 해주고자 하실 때는 Shift D 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Shift D 키를 이용해서 하나를 복사를 해주시게 되면은 아웃라이너에서 이렇게 복사가 된 아이가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우선 컨트롤 D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처음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자, 그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적당한 거리까지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Shift D를 또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가 이동해준 거리만큼 일정한 간격 그대로 계속해서 아이가 연속적으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복사를 하실 때는 컨트롤 D를 사용하시고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져 있는 어떤 구조물을 만든다 하실 때는 Shift D를 이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모델링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만약 내가 선택한 아이만 숨기고 싶다 하실 때는 안 보이게 해주는 거죠. 만약 모델링이 복잡하다 그럴 때는 몇 개를 좀 숨겨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선택한 아이만 안 보이게 해주고 싶다 하실 때는 컨트롤 H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한 아이가 안 보이게 됩니다. 다시 불러오자 하실 때는요, 위에 보시게 되면 윈도우 안에 메뉴 윈도우 안에 윈도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디스플레이 안에 보시게 되면은 오브젝트에 show라는 메뉴 안에 all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all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 숨겨졌던 아이가 다시 나타나게 돼요. 반대로 내가 선택한 아이만 남겨둔 채로 나머지 아이들을 다 숨겨주고자 하실 때는 Alt H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아이를 제외하고 모두 다 눈을 꺼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불러오실 때는 디스플레이 들어가셔서 show에 O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불러와지고요. 자, 그리고 모델링을 하실 때는 만약 여러분들 이제 초보자 분들이라는 가정하에 작업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자유 시점보다는 정면, 측면, 아니면 윗면 이 시점으로 변경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한데요. 자, 시점을 변경하고자 하실 때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눌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4분할 창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기본적인 세팅이 우측 상단이 자유 시점 환경이고요. 좌측 상단이 탑 시점입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이 프론트 시점이고요. 정면이죠. 그리고 우측 하단이 사이드입니다. 제가 적어드린 것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하단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시점으로 전체 화면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니까 해당 시점을 전체 화면으로 하고 싶다 하실 때는
해당 시점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두시고요.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시점이 확대가 됩니다. 다시 4분할 창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프론트 부분, 정면이겠죠? 정면 부분을 불러오고 싶다 하실 때는 스페이스바를 정면 시점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둔 채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자, 다시 자유시점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 자유시점 환경을 다른 시점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다른 시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실 때는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막 위에 있는 메뉴가 그대로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마야라는 영역에다가 이렇게 좌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시점별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정면 시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정면 시점은 6시 방향이 있죠. 프론트 뷰라고. 여기다가 마우스 좌클릭을 떼어주시게 되면은 정면 시점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자, 여기 정면 시점에 있는 위치를 이렇게 변형을 해보게 되면요. 지금 좌측 하단이 똑같이 정면 시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바꿔주게 되면은 밑에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시점이 변경이 되니까 똑같은 시점이니까 똑같이 변경되는 게 맞겠죠? 자, 다시 우측 상단 시점을 자유시점으로 바꾸고 싶다 하실 때는 스페이스바를 꾹 누른 상태로 마야에 좌클릭을 해주시고 12시 방향에 보시면 프리스펙티브 뷰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 좌클릭을 떼어주시게 되면은 아까 처음 설정되어 있던 그 설정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지워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을 맞춰보겠는데요. 자, 내가 지금 어떤 면을 설정을 해놨어요. 설정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을 가져와서 정확하게 3등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을 3등분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면 선택으로 바꿔서 정중앙에 있는 이 면만 따로 분리를 하고 싶다 하고 싶으실 때는 해당 면을 선택하시고요. 에디트 메쉬에 가보시게 되면은 페이스라는 그룹 안에 익스트랙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 툴을 적용해 주시게 되면 아까 큐브가 일반적인 오브젝트 선택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익스트랙트를 적용해 주게 되면은 그 오브젝트가 하나의 그룹화가 되면서 이런 하이 멤버들이 생깁니다. 자, 안에 보시게 되면은 요 아이 하나, 요 아이 하나 두 가지 아이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원래 있던 오브젝트고요. 하나는 내가 선택해준 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면을 익스트랙트 해주게 되면은 면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바로 사용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항상 이 익스트랙트를 작업하시고 나면은 지금 그룹 되어져 있는 아이를 한번 언그룹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언그룹은 에디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언그룹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 언그룹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오브젝트가 그룹이 풀린 게 보이시죠? 자, 그 상태에서 또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항상 마야를 작업하실 때는 이 작업이 필수입니다. 자, 에디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Delete by Type의 히스토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찌꺼기 제거 툴이 되겠습니다.
항상 어떤 작업을 하시고 나서 모델링을 하고 나서는 요 히스토리를 꼭 지워주셔야 오브젝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처럼 오브젝트를 변형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를 꼭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두 가지의 독립적인 오브젝트로 분리가 된 게 보이시죠? 자, 익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요, 오브젝트를 이렇게 떼어내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 아이와 비슷한 기능에 두플리케이트라는 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쪽 면을 두플리케이트를 해보겠는데요. 에디트 메쉬에 가서 익스트랙트 바로 위에 보시면 두플리케이트라는 아이가 있죠. 자, 이 아이를 적용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해 주게 되면은 항상 언그룹, 그 다음에 히스토리까지 지워주시고 오브젝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 아이로 구분되어진 게 보이시죠? 자, 그 상태에서 이 면을 선택하고 이렇게 당겨 보시게 되면은 면이 뜯어내진 게 아니라 복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면을 분리를 해주는 아이인데 하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거고 하나는 형태를 완전히 떼어내 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